주식에 매수 매도 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시황 얘기하고 뭐 종목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요즘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 근데 요즘 많이 올라왔어요. 그거 어떻게 사라는 거야? 현대기아차 많이 올라왔는데, 야, 삼성전자 10만 원 얘기했는데 10만 원 근처 갔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야,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아니면 뭐 장기 투자 입장에서 그냥 사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마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초단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좀 비난거리가 좀 돼요.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투자냐? 투기지. 투기적 거래. 이게 비난도 합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주식을 저축하듯이 장기 투자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요즘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유튜브에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무조건 옳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월급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떼서 만약에 뭐 300만 원 받으신다. 그럼 50만 원을 하시던지 100만 원을 하시던지, 100만 원 좀 많을 수도 있겠네요. 30%면 한 50만 원 정도를 성장주에 분할로 계속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생각보다 큰 돈이 될 겁니다. 절 믿고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5천만 원 싸들고 1억 싸들고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사가지고 장기 투자해요? 장기 투자하라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 투자라는 말에는요, 시장의 만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장의 만기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현재 3200포인트 지수를 샀어요. 근데 물려버렸네? 그리고 다시 2000포인트 갔어요. 그럼 반토막 났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만기가 없다 표현을 드렸잖아요. 5년, 10년, 15년 기다려요.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고생을 하다가도 또 3000포인트 넘어서 4000, 5000도 갈 수 있겠죠. 그러니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이 만기가 없어요? 아니에요. 나는 목적성도, 나는 아파트도 장만해야 되고, 또는 결혼도 하셔야 되고, 또는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내가 노후로 해서 뭘 하든 간에 나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시점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을 무조건 거기 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돈을 거기에 넣는 건 맞지만, 그냥 내 목돈을 두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꼭 무조건 장기 투자만 오르냐?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내 돈을 언제까지 지금 시장에서 투자할 것이냐? 그렇다면 그게 결정이 되면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사야 되느냐? 아니면 이 종목을 사서 들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거래해야 되느냐? 이게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그런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매매 타이밍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조정을 조금 보이고 있어요. 며칠 동안. 그러면 이제 벌써 두려움이 여러분들 생기시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좀 아주 심플하게, 매매 타이밍이라고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 요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있는 한 망고불변의 진리의 매매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입니다. 시장이 올라갈 땐 거래량이, 주가가 올라갈 때,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왜요?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많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무조건 증가한다고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주식을 가격을 위로 올리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식이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올랐어요. 100%나 올랐습니다. 그럼 누군가 계속 사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매수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매수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올릴 수도 있고 또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들이 만약에 팔아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거래량이.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겠죠. 그들이 팔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거래량이 없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안 판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안 팔고 그 주식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안 파니까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거는 사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대규모로 매집한 매집의 세력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요즘에 종목들 조정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3%, 4% 떨어지잖아요. 오늘도 그 정도 떨어졌잖아요. 종목별로는 그 정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수는 0.5, 1% 떨어지지만요. 이렇게 떨어지는 내 종목이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거래량이 급감하다는 얘기는 이전에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세력들이 팔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이들이 올릴 거라고 나는 믿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떨어지는 동안에 거래량이 없어야지만 나중에 올라갈 때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매수자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 때문에 썩은 매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썩은 매물이라는 표현하거든요. 올라갈 때 매물이 계속 나와.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조정 보였다고 생각해서 지금 기자님이 2만 원짜리가 떨어졌고 19,000원에 샀어요. 더 떨어지네? 18,000원에 샀어요. 더 떨어지네? 15,000원 됐어요. 올라오는 돈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19,000원, 평균 아까 18,500원인데 15,000원까지 떨어졌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해요. 근데 나중에 반등하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16,000원, 17,000원, 18,000원 올라오고. 그러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계속 불안해요. 그 전에 일단 손절매 할 수도 있고요. 올라오면은 아씨 본전 됐는데 본전에 빨리 오기만 해봐라 팔아야지. 이런 매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올 때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매물이 없어야지만 아주 빠르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상승할 때는 거래량을 실리면서 상승을 하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항상 찾아야 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보시던 LG화학을 보시던 현대차를 보시던 뭘 보시던 간에 내가 이 종목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전에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이 더 좋고요. 그리고 떨어질 땐 거래량이 급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거기에 또 각도를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각도. 어떤 각도를 얘기하는 거냐면 올라갈 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각도. 지금 차트, 아까 그 화면 차트 보여줄 수 있으면은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모든 주식들은요, 이거 지금 지수이지만 지수도 잘 보세요. 08년도에 금융위기로 폭락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이 각도로 이렇게 올라요. 그럼 다시 보면은 이렇게 대칭덱으로 이렇게 보면은 대칭으로 양쪽 게 이렇게 각도로 오르죠. 그런데 완만하게 있었던 이 박스피 있었을 때 봐봐요. 오르거나 내리는 게 그냥 완만하죠, 전부 다. 비슷한 각도로 움직입니다. 그랬다가 여기서 이런 각도로 올랐어요. 그랬다 빠질 때 어땠어요? 이런 각도로 또 빠지죠. 요 밑에 보세요. 폭락했을 때 요 각도로 빠지니까 요 각도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번에 이게 종목이라고 쳐볼게요. 요번에 3개월 동안 이 각도로 올랐어요. 그럼 빠질 때 어떻게 할까요? 이 각도로 밑으로 이렇게 급하게 빠지는 게 보통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는 안 빠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지난번에 있었던 9월과 10월 있죠. 지난번에 있었던 요 9월과 10월. 요런 정도로 옆으로 있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상수다. 그러면 이게 밑으로 이렇게 푹 빠져버릴 거예요. 밑으로 푹 빠질 거예요. 이 각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각도를 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에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가진 종목들이 올라올 때 완만하게 올라온 각도의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 완만하게 가고 오를 때도 완만하게 다시 그렇게 가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단기의 수익이 안 나요.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갖고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주식을 지금 돈 주고 이번 조정기에 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려고 하는 내가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걸 보고 있는데 이거 우량주니까 빠질 때 별로 안 빠졌네. 이렇게 완만하게 빠진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을 사고 있잖아요. 남들 다 올라갈 때, 남들 20% 30% 날 때 나는 한 3%에 만족해야 돼요. 그런 종목을 사시면. 각도가 빠르게 빠진 종목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옵니다. 빠르게 빠진 종목이 훨씬 더 빠르게 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각도가 빠졌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빠지지 않고 옆으로 가 있는 종목 있죠. 많이 안 빠진 종목. 많이 빠진 종목이 더 빨리 많이 오를까요? 많이 안 빠진 종목이 더 많이 오를까요? 옆으로 횡보한 종목이 훨씬 센 겁니다. 옆으로 횡보해야지만 이건 신고 관련해서 다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종합해 보면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랬다가 조정을 보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을 또는 내가 살 종목을 한번 검색을 다 해보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랬다가 요즘 가파르게 종목 많잖아요, 사실.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보여요. 이 조정의 폭이 우리 커비드 핸들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손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차트 한번 보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올랐잖아요.
이게 하나의 양봉에서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조정이라고 하면서 떨어지는데 제가 찍어볼게요. 한 반 정도 되면 2600포인트 되겠네. 여기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조정이 아니에요. 이건 하락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이 위에서 떨어져 봤자 3000 살짝 아래나 2900이나 이 정도에서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마무리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조정이라고 그러고 더 상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이해하시죠? 여러분 들으시면. 종목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를 때 거래량 들으면서 가파르게 오른 종목이 떨어질 때 좀 전에 제가 낙폭이 큰 게 더 크지 않겠냐. 이렇게 표현을 제가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낙폭이 크다라는 얘기는 시장 때문에 종목이 거래량이 없이 시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급적 왜곡으로 인해서 그냥 딱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가파르게 올 수 있다라고 표현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가파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옆에서 조금씩 빠지는 그런 것보다도 기왕 만약에 아까 지수를 얘기할 때 2900포인트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게 3100 지금 22포인트인데 오늘 이게 3100 갔다 3050 갔다가 다시 3100 갔다 3000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질질질질 빠진다. 이러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한 3일 만에 2900 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곧바로 3100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목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이번에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신다면 전 지금 참 기술적 분석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께 시황 얘기하고 어떤 종목을 거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로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종목을 정해놨다면 좋은 종목 안에서 내가 기술적으로 최대한 싸게 잡아야 되고 최대한 고가에 팔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거래량과 그리고 각도 이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더 팁을 드리면 기약 말씀드렸으니까 장중 체결 단위, 체결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표현이냐면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종목들의 휴대폰으로 여러분께 보시면 장중에 한번 체결될 거 있죠. 체결. 매수 매도가 탁탁탁 체결이 되잖아요. 어떤 종목들은 보면 거래량이 없는 거는 200주, 300주, 500주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죠. 뭐 거래량이 많은 거는 몇천 주씩 될 거고. 삼성전자는 요즘 못 봤는데 삼성전자 몇백 주씩 되겠죠. 워낙 뭐 고가이니까요. 고가는 당연히 몇백 주씩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느 날 내가 내 종목이 많이 돼봤자 1000주, 뭐 500주, 300주 이렇게 거래되던 게 5000주, 3000주 이런 단위로 막 거래가 되는 날이 발생을 합니다. 그날이 이벤트 데이예요. 그날이 그 주식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날입니다. 그런 체결이 나오는 날. 그런 체결이 나오는 날 당연히 그 체결의 총합이 거래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총합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거나 하락하는 일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즉, 체결 단위가 여러분들이 뭐 하루 종일 주식을 보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가 가끔가다 이렇게 봐서 그날 체결이 내게 어떻게 된다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 체결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체결을 이렇게 봤을 때 평소처럼 그냥 이렇게 평소에 뭐 2,000주, 3,000주 되는 거래였는데 또 2,000주, 3,000주, 5,000주, 좀 많을 때 15,000주 뭐 이렇게 돼서 그러면 그날은 사는 날도 아니고 파는 날도 아니고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날 체결이 원래 1,000주, 2,000주 되던 게 갑자기 뭐 3만 주, 5만 주 막 이런 식으로 막 거래가 돼요. 이날은 이게 급락하거나 아니면 급등하거나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날이에요. 즉 다시 또 말씀드리면 전체 거래량을 보시되 그리고 각도를 보시면서 내가 선택을 하시되 내가 선택하는 타이밍, 그날 내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타이밍은 체결 단위를 보시면 내가 오늘 액션을 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주도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께 다 말씀을 사실 드렸어요. 아까 제가 주도 산업의 구조적 변화 사이클에 변화하는 대형주들 그리고 그 후방 기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주식시장은요. 작년에 대박난 종목이 올해 대박나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이 작년에 전 세계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수익률이 가장 제일 높았거든요. 올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죠. 2005년, 6년, 7년 요 3년 동안 중국의 전 세계 공장이라고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LG화학,
뭐 또 뭐예요? 그런 그 굴뚝주들이 10배씩 떴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떴어요. 5만 원짜리 50만 원까지 떴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걔는 계속 빠졌어요. 2015년도에 중국의 내수주들이 뜬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때 수익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호황기 중에 하나였어요. 2015년도가. 근데 지수가 좋지는 않았어요. 2015년도에 지수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종목은 너무너무 화려했습니다. 그때 화려하게 움직였던 것이 바이오 10배씩 떴죠. 10배 뭐 훨씬 많이 떴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그때 10배 떴죠. 그 뭐 내수주라고 표현하는 오리온이니 뭐 이런 것들이 10배씩 뜨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고점을 찍었어요. IT가 10배씩 떴습니다. 2017년도에 IT 소부 장비들이 장비주, 특히 장비주들이 10배씩 떴어요. 그때요. 2018년도에 장이 빠졌습니다. 2018년도에 장이 빠졌어요. 2018년도에 장이 빠지는 동안에도 10배 뜬 섹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8년도에 남북 경협주들이 10배씩 떴어요. 그랬거든요. 2019년도에도 2년 동안 우리 시장은 2년 동안 빠졌어요. 2019년도에도 또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때 또 10배 뜬 섹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5G 장비였습니다. 작년에 올해 5G 장비들 어때요? 시장에 5G 장비, 5G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5G 장비가 성장성이 나쁘냐? 아니에요. 성장성 좋습니다. 실적이 나쁘냐? 아니에요. 미래 성장주입니다. 근데 5G 지금 투자 여러분들 잘 안 하잖아요. 왜요? 이미 시세를 냈어요. 대시세를 냈습니다. 애들이. 작년에 2019년도에 대시세를 냈어요. 애들이. 그래서 안 뜬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2020년 뭐가 많이 떴습니까? 제일 많이? 작년에는? 반도체? 작년 말에 반도체 많이 떴죠. 작년 말에 떴어요. 그거는요. 작년 말에 떴고. 그리고 작년에 사실 가장 많이 뜬 쪽은 뭐냐면 코로나 수혜주예요. 작년에 코로나 수혜주가 언택트라고 하면서 코로나 관련주 뭐 진단 키트니 뭐 마스크니 이런 게 제일 많이 뜬 거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 흐름을 본다면 작년에 대박난 주식을 올해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 좋다고 하는 게 뭐예요? 뭐 전기차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목별로 잘 보시면 작년에 이미 5배, 10배씩 뜬 게 있다. 그러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나쁘다고 절대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것에서 어떤 테마를 잡고 새로운 종목을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야, 새로운 종목 다음에 뭐가 될 거야 라고 선견지명을 가지고 맞추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그리고 그 사람도 명확하게 이거 대박 날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그걸 미리 보여줬어요. 항상 주식시장에서는요, 연초에 그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작년 12월 말과 연초에 우리 시장에서 보여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섹터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두 가지 섹터 더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뭐냐면요. 미래차입니다. 미래차. 자, 미래차 그럼 우리 전기차만 계속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전기차보다 더 많이 뜨는 게 뭐예요? 자율주행이죠. 작년에 자율주행 떴습니까? 아닙니다. 자율주행이 이렇게 선두로 나서면서 뜬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 말 되면서 이렇게 떴습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견인을 해줬냐? 테슬라 때문에 그랬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잖아요. 그런데 왜 자율주행과 연결되어 있냐?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도 그랬던 거예요. 애플이 반 테슬라 연합을 만들면서 애플이 완전 자율 전기차 현대차랑 손잡고 하겠다. 어디랑 손잡고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완전 자율 전기차를 얘들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구글, GM, 인텔 얘들이 다 나서고 있는 거예요. 이렇단 얘기는 뭐냐면 야, 이 산업이 지금 성장기로 막 들어가고 있구나. 자, 이 종목들이 지금 떴지만 이게 시작 단계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플라잉카, 우주항공 다 엮어서 이거 전부 다 미래차라고 보면서 미래차 섹터는 여전히 올해도 계속 강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반도체 아까 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반도체 여러분 주식들을 잘 보시면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말을 꽤 오랫동안 썼죠,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다 같이 뜨나요? 아니에요. 그 섹터가 강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반도체주 그러면 반도체가 몽땅 다 뜨는 게 이게 강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별돼서 움직여요. 그 중에서 선별된 게 뭐가 움직이느냐? 파운드리 관련된
파운드리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 있는 거.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소위 차량용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죠. 여러분, 가전에도 반도체 들어가고, 차량에도 반도체 들어가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그건 이제 MCU라고 하면서 이제 칩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모든 곳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건 맞춤형이거든요. 설계해서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파운드리의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하는 맞춤형 반도체를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즉 맞춤형 반도체를 하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이오입니다. 요즘 바이오가 별로 좀 안 좋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12월하고 1월 초에 좋았거든요. 왜냐면 JP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빠지는 것 뿐이에요. 여전히 이쪽은 성장 산업이면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 과거에 있었던 항암제, 과거에 있었던 뭐 맨날 전통적인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쪽보다도요. 일단 첫 번째 백신 있죠. 올해 백신 유통되잖아요. 백신 유통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장외 기업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다 그러죠. 장내에서는 뭐가 할까요? 녹십자. 그래서 녹십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백신 유통. 그리고 나서 백신 유통은 이거 면역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치료제 나와야죠, 치료제. 그래서 셀트리온이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도 많은 기업들의 치료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백신 치료제 기업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 그리고 건강식품, 이제 건강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건강식품 관련주들,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이 올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정리해 보면 제가 미래차 쪽 얘기하고 시스템 반도체 얘기하고 그리고 건강식품 그리고 뭐 바이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뭐 백신의 유통이면 예를 들어서 뭐 녹십자라고 그랬다고 제가 치겠습니다. 치료제는 셀트리온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뭐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면은 뭐 원격 의료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죠. 그리고 건강식품도 있겠죠. 그럼 시스템 반도체에서 하나 고르고 파운드리에서 하나 고르고 자율주행에서 하나 고르고 자율주행에는 그 칩들이 있죠. 칩들 요즘 칩 회사들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 칩에서 하나씩 고르고 여기도 고르면은 한 10개 20개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형주에서 10개 20개 여기 10개 20개 그러면 1년 동안 3, 40개 이상의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3, 40개 정도의 종목을 내 풀로 만들어 놓고 그 풀 안에서 내가 기적으로 얘가 조정을 보이고 가고 또 순환하면서 얘가 갔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안 것 안에서 거래하는 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주린이들을 위한 책을 집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책은 실은 10권 정도 썼습니다. 과거로부터 한 1년에 한 번씩 썼는데 작년 초에 나왔던 현명한 당신의 주투자 교과서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잘 쓴 책인데 여러분들 책을 잘 안 읽으세요. 그래서 작년에 뭐 거의 별로 안 나갔고요, 그 책은. 근데 그 책은 기적 분석 위주로 되어 있는 책이라서 기적 분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 책은 사실은 원고는 작년에 한참 시장이 안 좋을 때, 자, 이거 아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들이 막 들어오실 때, 이분들이 그냥 들어와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손해볼 수도 있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컨셉이었냐면, 제목이 뭐죠? 제 책 제목이? 주식 투자 기본도 모르고 할 뻔했다라는 책으로 이번에 썼는데 원래 제가 쓰고 싶던 제목은 뭐냐면 주식 투자 이 정도는 알고 하자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주식시장은요, 주식시장 밖에서 바라보는 거랑 다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주식시장의 시황 있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소상인공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역성장이라면서요. 근데 주식시장은 역사적 신고지수면서 그냥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돈 때문에 그렇고 그래. 돈 싸들고 막 주식을 뭐 너나 하나 사니까 그런 거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즉 밖에서 바라보는 시장과 이 안에 있는 시장의 메커니즘, 이 안에서의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 또 그 안에 작전 세력들도 있고 별의별 이 안의 움직임은 밖의 세상하고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 정도 좀 알고 시황도 보고 기적 매매도 좀 하고 그리고
가치 분석도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이렇게 책을 제가 구성을 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 1,000만 원이든 뭐 얼마든 간에 제가 샘플로 이렇게 해볼 테니까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정말 그냥 정말 아마도 주식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 뭐야 이렇게 뭐 이렇게 쉽게 뭐 이렇게 썼어 이렇게 욕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를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주식시장이 여러분 CBBW 때문에 왜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또는 공매도 또는 차익거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거 별로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유 되시는 분들은 시간적 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돈 이거 뭐 얼마 안 하니까 시간적 여유 되시는 분들은 읽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많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죠. 진짜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정말 시간 되게 많이 됐죠. 지금 얼마나 많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거여서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오늘 쭉 시황 얘기 드리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을 대형주군에서도 한 10대 종목 꼽아놓고 또 성장산업에서 10대 종목 꼽아놓고 그럼 한 30개 되니 그걸 풀로 만들려고 내 풀, 투자 풀로 만들려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풀로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원칙을 정한 매매 스킬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오해하냐면요. 삼성전자 갖고 계세요. 기자님이. 삼성전자 10% 하락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불안하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수보이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요즘 분위기에서는요. 삼성전자 10% 빠지면 사야지. 더 갈 건데 뭐 삼성전자인데 뭐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뭐 중소형주 중에 어디서 바이오조나 뭐 이런 거를 갖고 있었는데 10% 하락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거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대형주이고 얘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삼성전자는 내가 아는 회사이고 요 중소형주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주식을 잘 알면은 어떤 개별 종목인데 반토막 나. 땡큐 더 사야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반토막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삼성전자 반토막 나면? 만약에 다시 5만 원 갔다.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사야죠. 돈 싸들고 어떻든 간에 땅을 팔아서 사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근데 개별 기업에 내가 모르는 종목이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잠도 못 이룰 거예요. 이 차이는 뭐냐면 대형주, 소형주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대형주는 안전하고 길게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소형주는 짧게 매매해야 된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대형주도 굉장히 변동성이 소형주 많지 않게 굉장히 큽니다. 그 변동성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은 길게 매매하고 어떤 것은 길게 투자하고 어떤 건 짧게 매매해야 된다고 결정 짓는 게 아니고요. 그 종목이 경기 사이클을 타는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성장 사이클을 타느냐 구조적 변화 계속 오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형주인데 이게 굴뚝주예요. 굴뚝주란 표현은 요즘에 잘 안 쓰죠. 그냥 가치주란 표현을 쓰기 싫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건데요. 시장이 오르기 때문에 그냥 따라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성장주는 아니야.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요 시장만큼만 하고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플라잉카라고 할게요. 날아다니는 드론이 이제 커지면 플라잉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요 지수 오르는 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런 기업은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오히려 성장 기업이면서 대형주이든 소형주이든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시황에 따라서 같이 따라 움직였다든지 아니면 경기 사이클에 연동하면서 움직인 것들은 그 사이클 내에서만 그냥 거래를 하는 것이에요.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 풀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저만이 아니더라도 저는 오늘 종목을 별로 얘기 안 했지만 우리 바른경제TV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종목을 추천해 주잖아요. 그분들이 어떻든 엄선해서 종목을 추천해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종목을 딱 들었어. 뭐 요즘에 저도 NCN이라는 주식을 좋게 생각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랬단 말이에요. 자율주행 칩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래? 제가 보니까 내가 좀 신뢰할 만한데 NCN? 가서 그냥 사. 그냥 산다고요. 그냥 그 주식을. 누가 종목을 추천해 주면 그 추천 종목들은 내가 투자할 풀 안에 넣어놓는 거고요. 내가 투자한 풀 안에 넣어놓고 종목이 10개가 내가 종목을 추천을 받았다. 그러면 홈페이지 정도에 들어가서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 보고요. 이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인가를 보고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면 투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성장주 아니고 투자를 별로 안 하는 편이라서 위에 업사이드가 2배, 3배는 있어야지 투자를 하죠. 그게 주 투자 아닙니까? 그런 주식을 이라고 판단되는 기업을 선정했다.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해 놓고 그러면 나는 요 주식은 요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 사야 된다고 하니까 거래량 증가할 때까지 기다려 봐야지. 또는 주가는 가치 평가해 보니까 이제는 10,000원 정도 시가총액이 2,000억 아래로 떨어지면, 이 가격으로 따지는, 시가총액으로 따지는 건 여러분 아시죠? 2,000억 아래로 떨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시장이 툭 떨어지면서 2,000억 아래로 떨어지면 난 사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타이밍에 맞춰서 거래를 하는 거지. 듣고 액션. 이건 제발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투자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시장이 좋으니까 웬만하면 수익들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여기서 조정 보여도 또 벌었던 것도 깨먹고 막 그렇습니다. 소중한 돈이고, 그래서 내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경제 TV를 많이 또 보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모두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건 결국은 그냥 계속 헛된 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결정 요소를 찾겠다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요. 그보다는 주가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제시 리버모어의 조언인데요. 해답은 어디에 있냐? 이 주가가 상승해요. 또는 하락해요. 상승하네. 하락하네. 이게 아니고 이게 왜 상승하지? 라고 주가의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주가가 지금 내가 왜 상승해? 내가 왜 하락해?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박병창 부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인문 포커스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